한번 봅시다. 5번이랑 이쪽에서는 아마 앞부분에서는 저기일 텐데. 자, 5번. 자, 여기에서 원의 중심이 이렇게 O 여기 있고 여기에 A, B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12, 여기 만나는 점이 H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 O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게 뭐입니까? 지름이죠. 지름의 길이가 몇인 거야? 15인 거잖아요. 괜찮아요? 지름이 15니까 반지름은 7.5겠다. 2분의 15 괜찮아요? 즉 5에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7.5 또는 뭐 2분의 15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다.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 5에서 여기 위에 점 여기는 따로 안 돼. 여기를 뭐 D라고 할까요? 그럼 OD의 길이도 7.5인 거니까 12에서 7.5를 뺀 나머지 여기 2분의 9가 OH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AH의 길이가 AH의 제곱은 2분의 15의 제곱에서 2분의 9의 제곱을 뺀 것이다.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2분의 15, 2분의 9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뭐 쓰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합차 쓰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겠어요? 둘이 합하면 몇입니까? 2분의 24니까 12, 그쵸? 둘이 빼면 몇입니까? 2분의 6이죠. 그래서 3. 그래서 얘가 36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AH의 길이가 요거의 루트니까 6이더라. 뭐 음수일 리는 없고요. 이래서 AB의 길이가 요거의 2배, 12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지름 생각 얘기해야 되겠죠? 지름 생각.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8번. 요것도 이제 원의 일부만 이렇게 있으니까 원의 나머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일단 그림을 완성시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AB의 길이가 12고 여기의 길이가 5라고 되어 있다네요. 그러면 원의 나머지를 우리가 대충 상상을 해줍시다. CD를 쭉 연장하면 원의 중심이 있겠죠. 왜냐면은 현을 수직 2등분하고 현을 2등분하고 있으니까요.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중심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요 반지름의 길이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OC의 길이도 똑같이 반지름 R일 테니까 OD의 길이가 반지름에서 5를 뺀 이런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AB 전체의 길이가 그러니까 AD의 길이는 6일 거고 따라서 여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적용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삼각형 OAOD에서 피타고라스 6의 제곱 더하기 R-5의 제곱이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피타고라스 그냥 쓸 수 있겠네요. 이거 쭉 계산해주면 10R은 61 하고 나오고요. 따라서 R은 6.1 뭐 이런 식으로 뭐 10분의 61이라고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제가 약간 그림을 대충 그리긴 했는데 혹시 중간에 이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디가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런 건. 자, 다음에 9번. 이거 9번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일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림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했더니 여기 위에 중심이 있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현의 길이가 6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렇게 되면 수직하고 2등분 하잖아. 그쵸? 여기 각각의 길이가 3, 3 이렇게 나눠진다. 라는 이야기겠네요. 그러면은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반지름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림을 참 못 그려서 죄송한데 얘를 여기에 이제 현을 그어서 얘를 잘라서 붙인 거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제가 좀 이상하지만 거기 책에선 잘 나와요. 프린트에서 잘 나와 있을 테니까 여기 길이가 이렇게 같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두게 되면은 여기는 2분의 R이다 라고 둘 수 있겠네요. 이 점 이해 가십니까? 접어서 이렇게 정확히 겹친 거니까.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R의 제곱은 2분의 R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은 R의 제곱이 12하고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뭐 r을 그래서 r을 2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원의 넓이는 12파이가 될 테니까 여기서 a 값이 12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를 꼽자면은 여기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r이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외워둡시다. 자 다음에 10번도 이제 비슷하죠? 아까 전에 그 5번 그거랑 비슷하네요. OAB 여기가 MC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반지름을 이렇게 두면 여기 OB가 R이고 OM의 길이는 전체가 반지름이니까 R-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피타고라스 해주면은 R의 제곱은 R-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줄 수가 있겠다. 이거 풀어주면은 이거 계산은 생략하고요. 계산하면 몇이 나오냐? 그냥 빨리 하자. r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9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니까 r 제곱 없어지고 6r이 45 그러면은 r은 3으로 나누면 몇이냐? 2분의 15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자 다음에 1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2번에서는 이제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에서 수선에 내리는 발을 이거다라고 하네요. 외심에서 각각 수선에 내리는 거를 D, E, F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OD, OE, OF가 모두 같고,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OD, OE, OF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원의 개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삼각형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에서 생각하면 여기 A, B는 원의 현이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OD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OD라는 거를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 O에서 현 AB에 내린 거리, 현 AB까지의 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OE는 뭐가 되겠습니까? OE는 여기 2가 여기 있으니까 BC까지의 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OF는 AC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네가 모두 같다라는 건 뭐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현 AB, BC, AC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면은 여기 두 현의 길이가 같더라. 우리는 이걸 배웠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은 현 AB랑 AC, BC 여기에 현의 길이가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삼각형 ABC가 사실은 정삼각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혹시 이런 걸 쓰고 싶지 않다 하면 우리가 중2 때 배운 거를 좀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 점에서 그 각 변에 이르는 게 요게 뭐랑 같아요? 내심이랑 같죠? 그치? 내심이 외심이랑 똑같은 곳은 정삼각형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운 그런 거랑도 같이 연관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의 지식을 사용하면은 각각 OD, OE, OF를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우리는 이 정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는 걸 알았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A, B의 한 변의 길이가 4 루트 3이다 라고 주어졌대요. 이때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즉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죠? 원의 반지름은 여기 OB를 구해도 되고 OA를 구해도 되고 자기 맘입니다. 저는 OB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택해 볼래요. 자 그러면은
원의 그 정삼각형이니까 각 B는 몇 도여야 되겠어? 60도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의 외심이니까 정확히 얘는 절반으로 쪼개져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건 외심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각각에서 여기 이렇게 내린 수선의 길이는 모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이제 삼각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삼각형 OBE만 따로 그려보면은 자, 여기는 직각이고 여기는 30도고 그 다음에 여기 B2의 길이는 뭐랑 같으니까 BC의 길이도 똑같이 4루트 3인데 그거의 절반입니다. 2루트 3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요. 괜찮아요? 자, 이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알던 삼각 B 문제로 바뀐 겁니다. 자, 삼각 B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변이랑 한 각도만 알고 있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OB의 길이니까 OB의 길이 30도 2루트 3 얘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 구하는 삼각 B는 무엇이 있을까? 코사인 30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삼각비랑 겹쳐지는 문제죠. 코사인 30도는 5b분의 2루트 3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따라서 5b의 길이는 몇이 된다? 5b의 길이는 4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OB의 길이, OB가 여기서 원하는 반지름과 같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게 반지름이기도 하니까 원의 넓이는 16파이 그래서 A가 16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요 말이 이제 여러분이 몰랐던 그런 내용일 테니까 한번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 자, 다음에 13번. 자, 여기도 아까 전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원의 중심이랑 겹치게 되는 거였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건데 여기 길이가 6루트 3이래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접혀서 된 거면은 앞에 쓰는 아이디어가 비슷합니다. 자, OA까지의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하면은 여기 O에서 여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접어서 완전히 겹쳐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의 길이도 2분의 R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도 A에서 여기를 H라고 두면 AH도 절반인 3루트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똑같이 적용해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R의 제곱은 2분의 R의 제곱 더하기 3루트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4분의 3 R의 제곱은 27 이렇게 되니까 R의 제곱은 9, 36 이렇게 돼서 R이 6 하고 나오는 건 똑같이 되겠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렇게 반지름을 구했습니다. 반지름을 구하는데 여기 반지름 구하는 건 앞에 거랑 똑같은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호 AB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호의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반지름도 필요한데 뭐가 더 필요하면 중심각이 몇 도냐 이게 조금 더 필요하네요.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걸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사실은 요거랑 상관없이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삼각형 OAH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5에서 A 반지름이 6, 그 다음에 여기가 정확히 절반 3, 여기가 3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여기 각도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를 이렇게 2배 해주면 이렇게 각도가 똑같을 테니까 2배 해주면 중심각이 나오겠죠? 그치? 자, 여기 각도 우리가 이 삼각형의 비율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나요? 그 삼각비에서 1대 2대 루트 3 형태로 많이 봤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은 A 각도가 30도고 여기가 60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반지름은 방금 구했고 중심각이 몇 도에 60도의 2배니까
중심각이 120도임을 알 수가 있다. 얘랑 합쳐서 계산해주면 원 둘레 12파이에 곱하기 360도분의 120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게 4파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제 쭉 반복되는 게 이제 좀 보이실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계속 쓰는 거구나.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연습할 때 어떤 유형에 익숙해진다는 그런 감각일 거라고 생각해. 그런 거를 여러분이 계속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계속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에 14번. 이거는 그림부터가 조금 좀 어려워 보이죠? 뭐 조금 찌그러지 뭐 상관없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여기가 120도라고 되어 있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줄까?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 중에 OM이랑 ON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아까 전에 했던 아이디어랑 비슷한데 OM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는 여기 A인데 내가 빼먹었네. 자, OM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죠. OM의 길이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원의 중심 O에서 어떤 현까지의 거리예요? 현 A, B까지의 거리. 그러면 ON도 똑같이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 O에서 현 AC까지의 거리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랑 같냐? 현 AB랑 현 AC의 길이가 같더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현 AB랑 AC의 길이가 같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AB랑 AC랑 같으니까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런 것도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는 거랑 몇 가지가 섞입니다.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꼭 꼭지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120도를 2등분하게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밑변을 수직 2등분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BC 역시 현이잖아요. 괜찮아? 현을 수직 2등분하는 선은 어디를 지나죠? 원의 중심 O를 지날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 지식들이 다 섞여서 이렇게 A를 정확히 반으로 가르면 각 A를 반으로 가르면 원의 중심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60도가 되고 그 다음에 A, B의 길이, 여기의 길이가 4하고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A, B, C의 둘레를 구하려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A, B, C의 둘레를 구하려면은 A, B랑 A, C는 이미 4랑 4로 이렇게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B, C를 알면 된다 이겁니다. B, 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수직 이등분하는 여기 H를 두고서 직각삼각형을 한번 따로 그려주면 되겠다. 자, 삼각형 ABH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기에서 A, B, H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4 이렇게 직각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BC의 길이니까 BH를 구해야 합니다. 60도 4 BH 여기서는 어떤 삼각비를 써야 할까요? 사인을 써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인 60도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얘가 4분의 BH와 같더라. 그래서 BH의 길이가 2 루트 3이고 BH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정확히 절반이기 때문에 BC의 길이가 4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는 답이 8, 왜냐면 4 더하기 4라서 8 플러스 4 루트 3이 되겠다. 얘는 4로 묶어주면 4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돼서 답이 4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나요?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에 확점프에서 27로 한번 가봅시다. 자 27번에서도 그림을 빠르게 그릴까요? 아이고 접선이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자 대충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P에서 그었을 때 여기가 10, 여기가 5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할 때 A, B의 길이는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A, B의 길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떤 걸 그려주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하냐면은 어떤 선을 그어주면 좋냐라면은 O와 P를 이렇게 이어줍니다. 왜냐면 여기도 직각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림을 훨씬 못 그려서 그런데 거긴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 O랑 P랑 A, B랑 만나는 점을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디도 또 하나 직각이냐면은 여기 A, H, O 여기도 직각입니다. 괜찮죠? 왜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현 A, B를 지나는 선이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2등분한다, 직교한다, 직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각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우리가 중학교 중2 때 배웠던 그 직각삼각형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거 이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삼각형 PAO에 대해서 하면 PAO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10 직각 5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다음에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서 여기 H 이렇게 되어 있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OP의 길이를 일단 피타고라스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계산해주면 여기는 5루트 3하고 5루트 5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자 우리가 구하고 A, B의 길이니까 결국 A, H의 길이를 잘 모르니까 X라고 두어야 할 겁니다. 여기서 관련된 게 무엇이 있느냐 요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 삼각형 PAO의 넓이입니다. 자 삼각형 PO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직각이 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또 무엇도 가능하냐면은 밑변을 5p로 두면은 2분의 1 곱하기 5루트 5 곱하기 높이 x다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x를 구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은 52 x가 몇이 나와야 되냐면은 루트 15로 나눈 거지. 2 루트 5 하고 나와야 할 겁니다. x의 길이가 결국 ah의 길이가 2 루트 5 하고 나올 수 있고 ah의 길이는 bh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ab의 길이가 얘의 2배라서 4 루트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넓이 이런 게 약간 특이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한번 해줍시다. 잠깐만요. 뭐가 왔네. 이거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거 질문이 모든 학생들께 막 섞여 있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난 이 문제 맞았는데 하면서 좀 재미없어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추천을 하는 거는 내 풀이랑 그 자기 풀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풀이도 분명히 맞았다면 뭔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비효율적이거나 조금 뭐 돌아갔다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제 풀이도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번 그런 거를 좀 비교해 보면서 어떤 내가 풀이한 거는 내가 푸는 풀이에 비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자 이렇게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A랑 D에서 접선을 그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이은 거니까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점에서 BC를 이렇게 또 한번 접선을 그어주고 거기에 접점을 P 그 다음에 AC랑 BD를 이어주면 만나는 점이 또 Q가 있겠죠. 그래서 PQ를 쭉 이어주니까 R과 이제 지름과 만나는 점이 R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A, B의 길이가 5잖아요. 5랑 똑같은 길이를 가진 곳이 있을 겁니다. A, B를 이렇게 생각하죠. B에서 그 그은 접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여기 A, B를 점 B에서 원 밖의 점이죠. 원 밖의 점 B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B에서 그은 접선이 BA 말고 또 뭐가 있냐면 BP가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모두 똑같으니까 똑같은 논리로 자, 원 밖의 점 C에서 접선을 그었으면 CD가 있고 CP가 있을 겁니다. 얘네가 똑같아야 되니까 CP의 길이는 10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의 길이, 즉 우리는 BC의 길이가 15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구해야 될 게 요런 걸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색깔을 좀 좋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이걸로 하죠. 자, B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다리꼴 이런 형태는 많이 볼 텐데 B에서 이렇게 수선을 여기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H라고 하면은 AB의 길이 5가 DH의 길이 5랑 같겠죠? 그치? 그러면 CH의 길이는 나머지 5만큼만 남을 겁니다. 이 괜찮나요? 이게 하나 중요한 액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그어주면은 이제 삼각형 BCH 여기에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여기에 15, 그 다음에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더라. 그러면은 이제 BH의 길이가 나오겠죠? BH의 길이는 몇이냐? 계산해주면 10 루트 2 하고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생략하고요. 근데 이 BH의 길이랑 10 루트 2라는 게 뭐랑 같냐? 즉 AD의 길이와 같다 이겁니다. 보면은 서로 직각하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름의 길이가 10 루트 2다 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었으면은 우리가 R5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R5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뭐 AR이나 R5 뭐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될 텐데 이제 아까 전에 구한 사다리꼴을 그 원을 생략하고 사다리꼴만 한번 그려볼게요. 사다리꼴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 직각 이렇게 5, 1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10 루트 2 이렇게 있고 정확히 중심에 5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PQ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 P가 여기 5, 10 이렇게 되는 데에다가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닮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어렵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원에서 우리가 배운 거랑 동시에 예전에 배웠던 닮음에 대해서도 좀 쓰는 문제라서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닮음, 어떻게 닮음이 되어 있냐? 5대 10이잖아요.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네가 똑같이 이렇게 PQ를 이어준 거고 2대 1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 여기에서 5대 10, 2대 1인 게 여기 삼각형 AQR 대 ACD가 똑같이 2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은 괜찮을까요? 이건 딱히 설명 안 해도 될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직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직각인가 요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작정 닮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현 시점에서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조금 거쳐줘야 되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확실한 거는 A, B랑 C, D가 평행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삼각형을 봐야 되냐? 삼각형 QAB, 그러니까 여기서 QAB, 여기 삼각형이랑 QCD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위에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서로가 엇각이잖아. 이렇게 엇각이고 이렇게가 엇각이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둘이 정확히 닮음이 될 거예요. 그치? 이거는 쉽게 이해가시죠? 엇각 이용하면은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정확히는 AA 닮음일 겁니다. 자, AA 닮음이니까 얘네가 서로 닮은 비가 2대 1일 것이다. 이렇게도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점이 QA 대 QC가 QA 대 QC가 1대 2고 여기가 1대 2고 그 다음에 똑같이 QB 대 QD가 1대 2일 것이다. 여기도 똑같이 1대 2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1대 2인 거를 다 알았으니까 그런 다음에 삼각형 뭐 또 알 수 있나? 그런 다음에 이제는 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내용은 삼각형 ABC에서 보는 겁니다.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P랑 Q만 잘라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B고 A, C, 그 다음에 여기가 P, Q 이렇게 잘려 있는 건데 보면 비율이 여기가 1대 2 그리고 여기도 1대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을까요? 왜 이해가십니까? 지금 여기도 그 5랑 10이니까 비율로 치면 1대 2 여기도 1대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P, Q는 얘네를 정확히 2대 1로 쪼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직관적으로 나오냐면은 삼각형 ABC랑 삼각형 QPC랑 서로 닮음이더라. 삼각형 ABC랑 QPC랑 이렇게가 서로 닮음이더라. 괜찮습니까? 2대1 이렇게 닮은 비가 2대1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이제 닮은 비가 유지된다는 말은 여기 각도가 똑같이 옮겨온다는 얘기잖아요. 괜찮아요? 그치? 닮은 비라는 건 이제 각도는 똑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얘랑 얘랑 서로 엇갈고 여기는 또 동의각이잖아. 괜찮습니까? 이 얘기는 뭘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암시하냐면은 A, B랑 C, D랑은 원래 평행한 거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뭐 또 들어간다? PR, PQR을 쭉 이은 여기도 서로 평행하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전에 찍기만 했었던 여기도 이제 서로 직각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추셨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엄격하게 거치지 않고 그냥 저거 직각 같은데 하고 찍어서 넘어간 친구가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객관식으로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맞는데 나중에 주관식으로 나오면은 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로 여기 사다리꼴로 돌아오면은 여기 AR 대 RD도 1대 2일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보면은 AD에서 AR 대 DRD도 1대 2일 것이다. 그러면 AR의 길이는 어떻게 나올까? AR의 길이는 3분의 10 루트 2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RD의 길이는 3분의 20 루트 2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OR의 길이니까 RO의 길이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RO의 길이는 AO의 길이에서 AR의 길이를 뺀 것이다. 자, A5의 길이는 정확히 절반이니까 5루트 2에서 3분의 10루트 2를 뺀 것이다. 그러면 3분의 5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어때요? 좀 복잡하지만 할만한가요? 사실 여기 과정은 너무 좀 예전에 배웠던 닮은 얘기가 좀 빡빡합니다. 중요한 거는 1대 2 비율을 유지하면서 여기가 서로 모두 평행하더라. 요 결론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직각 같은데 하고 찍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정말 급하거나 하면 직각이겠지 하고 넘어가게 하겠지만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나중에 그런 거를 이렇게 찍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직관이 생기겠죠. 물론 그런 거 좋은 건 아닙니다. 자, 다음에 29번입니다. 동심원 중심이 5로 일치하고 이 그림 제대로 그릴 자신이 없네. 자, 대충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의 중심 5에서 접선을 여기가 C, A 이렇게 고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B까지 이렇게 이었다. 그런 다음에 OC를
이렇게 이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직각이겠죠.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8이랑 6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부터 한번 그려줘야 되겠다. OA 큰 원쪽 바깥쪽의 원이 반지름이 8일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OC가 작은 원의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주면은 여기 만나는 점을 D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도 직각일 것이고 OD의 길이가 6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AD나 CD의 길이를 금방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인해서 60에서 36 빼고 여기가 2 루트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나?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OC랑 AD랑 만나는 여기 점을 H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을까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AB 역시 큼지막한 원의 현이잖아요. 괜찮아? 원의 중심에서 큼지막한 현에다가 선을 내렸으니까 여기를 수직 2등분 이렇게 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이런 식이 될 거라서 여기에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AH랑 BH랑 같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삼각형이 AOC가 있죠. 삼각형 AOC에서 똑같이 여기도 직각 이렇게 했으니까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OC의 넓이. 자, 밑변을 어디로 두냐? 이게 중요한데 밑변을 여기 AC로 두게 되면은 4 루트 7이죠. 왜냐면 2 루트 7의 2배가 될 테니까. 괜찮나요? 4 루트 7 곱하기 높이가 6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지요. 밑변을 OC로 두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OC. 밑변을 OC로 두면 높이가 AH가 되겠죠. 어때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직각인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나요? 이게 좀 어려운 점이죠. 그치? 그래서 OC의 길이는 그 큰 원의 반지름이잖아.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게 8이 되겠죠.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AH의 길이를 금방 구할 수 있다. 따라서 AH의 길이는 몇이냐? 3 루트 7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AH가 3 루트 7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AB의 길이는 얘의 2배라서 6 루트 7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어렵느냐? 넓이 생각하는 것도 일단 첫 번째로 어렵고 넓이를 계산할 때 쉽게 AC를 밑변을 할 수도 있지만 OC를 밑변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이거를 처음에는 일단 외우는 겁니다. 아, 밑변을 여기로 둘 수도 있잖아. 뭔가 직각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에서 직각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오케이. 내가 너무 천천히 하나? 좀 빨리 해야 되나? 할 수 있겠다. 오늘 이거 통계가 사실 뭐 통계 쓰면 다음에도 상관없지. 이게 더 중요하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36, 37, 39 이 정도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해봅시다. 자, 쭉 넘어가서 36번입니다. 자, 36번에서 우리가 일단 여기 원에 내접하는 등변 사다리꼴이 있어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봐주시고. 자, 이렇게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등변 사다리꼴이 있을 때, 자, 그리고 AD의 길이가 6, 여기의 길이가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했으니까 등변 사다리 잠깐만 그렇구나 내가 문제가 못 보아줬네 미안해. 등변 사다리꼴은 여기 A, B의 길이랑 C, D의 길이가 이렇게 같을 겁니다. 왜 등변 사다리꼴이 그런 거니까요, 그렇지?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알고 있냐면 이렇게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일 때 이렇게 길이가 같잖아. 여기 만나는 점을 이렇게 뭐 PQRS 이렇게 뒀을 때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고 이렇게랑 여기랑 길이가 같고 이런 식으로 같은 변 생각하는 거 많이 해봤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이 성립을 했냐면은 AD 마주보는 변끼리 더한 AD 더하기 BC 한 거랑 AB 더하기 CD 한 거랑 같더라라는 공식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둘이 더한 게 16이고 얘가 2x니까 x가 8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AB랑 CD의 길이가 8하고 나오게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요거 옆에다가 다시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원을 안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만 그려봤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6인데. 자, 이렇게 되었다. 여기도 8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자,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당연히 지름 혹은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치? 여기서 원의 지름에 해당하는 게 어디냐 하고 하면은 요겁니다. 원의 지름이 여기에 높이입니다. 이 등변 사다리꼴의 높이와 똑같다. 어때요? 괜찮나요? 이게 여러분한테 이제 중요한 거고. 자, 그렇다면은 요 지름이랑 똑같은 거나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의 길이를 이제 x라고 둡시다.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내려주면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정확히 똑같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 점은 이해 가십니까? 왜냐면 등변 사다리꼴은 여기랑 여기 각도가 이렇게 같으니까 서로 둘이 ASA 합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은 이렇게 꼭지각이 같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나머지 90도랑 여기 어떤 각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동그라미를 치면 여기도 당연히 동그라미가 돼야 되니까 동그라미 8x 이렇게 ASA 합동이 될 것이잖아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은 그 선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전체 6이니까 남은 게 4인데 이렇게 똑같으니까 여기가 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제가 조금 점프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삼각형에서 x의 제곱은 8의 제곱 빼기 2의 제곱해서 몇이냐? 2 루트 15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의 길이가 x가 2 루트 15 하고 나왔으니까 지름이 2 루트 15인 거라서 원 5의 둘레의 길이는 2 루트 15 파이 이렇게 되겠다. 단위는 센티미터일 거고요. 답은 3번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등면 사다리꼴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 잠깐만 이거 지우고 제가 조금 점프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 수선을 양쪽 조그만 변에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얘네 둘이가 서로 합동이다.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이니까 둘의 길이가 같아서 두 변의 그러니까 윗변이랑 윗변의 길이의 차이의 절반만큼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37번입니다. 뭔가 여기 그림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버렸지만 뭐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변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4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AB의 길이가 11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원의 중심에서 여기랑 여기에 다 내려주면 여기도 4, 4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각각 모두 직각이니까 여기 두 변이랑 CD의 길이가 8하고 확실하게 정해지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요거 했던 거 기억나시니까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뭘 알 수가 있냐? AD 더하기 BC의 길이가 19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19가 왜 같냐면은 이 19가 AB 더하기 CD와 같으니까. 이렇게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아랫변 AD 더하기 BC 한 거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CD에 해당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AD 더하기 BC는 19고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8이더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계산해주면 19 곱하기 4니까 76하고 하고 나오게 되겠다.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일 것이고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CD의 길이 구하는 거랑 요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39번입니다. 아이고, 제가 원을 좀 못 그려가지고 진짜 막 그리긴 하는데 여기가 P가 아니라 Q지. 그 다음에 여기 P, 여기를 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반원 P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OP의 OQ, 1Q의 반지름의 길이가 4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4일 테니까 요 반원, 큼지막한 반원의 반지름은 8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길이도 8, 여기 길이도 8,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어렵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1P의 반지름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1P의 반지름하고 그림 나오는 거는 여기의 길이를 R이라고 둘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PQ의 길이를 이렇게 이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OP의 길이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8-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 길이가 8이었는데 R을 뺀 거니까. 괜찮니?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직각일 거고 그럼 여기 PQ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1Q의 반지름이 4 여기도 있고 여기도 R 이렇게 되어 있잖아. 따라서 삼각형 OPQ를 한번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이거는 사실 여기에서 바로 나오니까 되는 건데 밑변이 8-R 여기가 4 플러스 R 여기가 4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4 플러스 R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8-R의 완전 제곱. 그래서 얘는 일종의 2차 방정식처럼 될 것 같은데 아니네요. 그냥 R제곱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R제곱이 다 없어지고 R은 계산해주면 3분의 8 하고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반지름 1P의 반지름이 3분의 8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그 지름이라고 구해야 됐으니까 3분의 16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나요?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한 거 대표값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값 중에 대표값이 뭐냐 일단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여러분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을 뭐 점수를 조사를 했든 뭔가 취향을 조사를 했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점수 뭐 85, 80, 63, 뭐 31, 뭐 이렇게 돼 있는 요거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했고, 그치? 이런 별량들이 쭉 모인 이런 자료들에서 무언가 하나, 요 자료들은 요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표값이었어요. 우리가 대표값 중에 제일 이제 아는 게 평균이었죠, 그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반은 평균이 몇 점이더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 집단을 전체 평균 몇 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평균 말고도 다른 게 있더라. 평균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치? 그래서 평균 말고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잠깐만 이거 나중이지. 중앙값이 있었어요, 그치? 중앙값은 어떻게 따지죠? 얘네 요 자료들, 별량들을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쭉 나열한 다음에 말 그대로 한 가운데에 있는 값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를 해주면은 31, 63, 80, 85, 90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확히 5명이면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값이 몇 번이겠냐? 세 번째 있는 값이 우리가 중앙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92점까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짝수 6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야 중앙값이 되냐?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의 둘의 평균값.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값이 82.5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요.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서 중앙값으로 또 다른 대표값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더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별량이란 게 지금처럼 숫자로, 그러니까 이제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쭈루룩 나열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계절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런 거를 일일이 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평균을 구하고 중앙값을 구하고 할 수가 있어? 그렇지가 않은 경우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최빈값이 있더라.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죠. 괜찮아요? 최빈값은 예를 들어서 1, 2, 3, 4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경우에 최빈값은 2가 3번 나오니까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최빈값은 아까 평균이랑 중앙값은 정확히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앞에 1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1도 3개, 2도 3개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최빈값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다. 괜찮아요? 최빈값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중앙값, 대표값 이야기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대표값을 배웠고, 또 하나 이제 뭘 배웠냐면은 산포도라는 걸 배웠어요. 산포도가 무엇이냐?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는 걸 보았어.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예시로 들었는데 똑같은 평균이 50점인데 모두가 50점의 점수를 맞은 거랑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이렇게 한 명 이렇게 맞은 거는 둘이 그러니까 뭐라자면 평균에서 모여 있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괜찮아요? 얘는 모두가 평균에 모여 있는 거고 얘는 좀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점수들이. 괜찮아요? 그치? 그런 거를 우리가 따지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했고 산포도를 따지는 가장 이제 뭐 일반적인 그게 표준 편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나요? 그치? 그럼 이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냐? 자, 예시로 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아까 전에 뭐 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것도 나와있던 예시인데 이게 별량이에요. 그럼 여기에 전체 평균은 몇이냐? 이거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1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편차를 따져야 한다고 했어요. 편차는 무엇에서 무엇을 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여기 별량 8에서 평균 11을 뺀 거라서 마이너스 3. 10의 편차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1의 편차는 0. 12의 편차 1. 14의 편차 3.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편차를 이 편차들의 특징은 뭐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이런 성질이 자주 쓰인다고 했어요. 문제에서도 자주 쓰이고 꽤나 중요하니까.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이 편차의 총합이 0이니까 얘네를 더해서 얘네를 또 평균 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언제나 총합이 0이니까 뭐 개수로 나눠봤자 0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꼼수를 좀 택하자라고 했어요. 일단 어떻게 하면 편차를 제곱해보는 거예요. 제곱해서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얘는 9, 1, 1, 9 이렇게 있으니까 20이라서 20의 평균 5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분산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치? 분산이라고 불렀고, 그럼 아직 분산, 표준편차는 안 돼. 표준편차는 뭐다? 분산의 루트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점은 편차, 분산, 표준편차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던 거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표준편차는 이런 경우에는 루트 5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던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자료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표준편차가 작으면은 어떻다고? 표준편차가 작으면은 자료가 이렇게 평균으로 더 몰려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평균 주변에 더 모여 있으면은 여기를 각각 A 반, B 반이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성적이 어디가 더 고를까요? 고르다라는 표현이 무엇이었죠? 표준 편차가 작다, 즉 평균 주변으로 더 모여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면은 A 반이 더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고르다 여기에서는 고르다 이렇게 얘기해. 고르다라는 표현은 표준 편차가 더 작다라는 이야기였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뭐 제 또 다른 마지막 한 것도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그 영상이나 아니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유형 하나가 더 있었어요. 변화된 분량. 자, 이거는 한번 보긴 봅시다. 제가 이거는 외우자 그랬어요. 자, 어떤 뭐 자료들이 x1부터 x2 해가지고 쭉 해서 xn까지 있을 때 평균이 n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s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s예요. 이렇게 있을 때 요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자료들을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에 axn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모두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새로운 평균, 요 자료들에 대해서 평균이 어떻게 되냐? 여기 바뀐 자료의 평균은 여기랑 똑같이 am 플러스 b 이렇게 바뀐다고 했고, 분산이랑 표준편차는 여기 b하고는 상관이 없고 항상 a하고만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몇 배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a제곱 s제곱 이렇게 돼 있고, 표준편차는 여기에다 루트를 주해서 절대값 as, 왜냐면 a가 양수일 수도 있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것만 외워주자라고 했어요. 이거의 자세한 증명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나중에 이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이제 평균이랑 이런 거에서 일일이 구하면 되긴 하는데 식이 있어요. 근데 그 식을 제가 하진 않을 거고, 그 식 증명하는 게 어디 있다 그랬더라. 거기 12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충학습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한번 보세요. 이거는 꼭 지금 따라할 필요까지는 없고,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 개념원리 여기 뭐냐 131페이지까지는 해와야 되는데 다 해오셨나요? 오케이. 채점도 다 됐나? 제가 이거는 답지를 안 받았으니까 아마 채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설 보고 해오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지나가고 마지막 단원인데 상관관계라는 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솔직히 너무 쉬워가지고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내용 설명 자체는 30분이면 다 끝나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7시 반 클리닉 올라가기 전에 설명을 다 마치고 여기 문제까지 다 푸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 정도로도 내용이 할만해요.
자,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단위가 산점도라고 있어요. 산점도가 무엇이냐? 이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면 되는데 산점,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아까 산포도에서 했는데 분산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점을 그려보는 건데 우리가 점을 그리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2차원 그래프에다 여기 점을 3,4 이런 식으로 점을 찍는 거였잖아. 괜찮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볼 건데 그러려면은 여기에 X축과 Y축에 무언가 하나씩이 필요했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산점도는 어떤 경우에 그리는 거냐면은 별량이 2개예요. 별량이 2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 그치? 아니면은 또 뭐라 해야 돼? 키와 몸무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별량 2개에 대해서 관계를 측정할 때, 그러니까 산점도는 별량 2개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은 거다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키와 몸무게 이런 거는 약간의 비례 뭐 대충 생각해 봤을 때 키가 크면 몸무게도 클 수도 있겠죠. 그치?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럴 거니까. 아니면 또 뭐 비유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겨울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막 뭐 북극 한파 어쩌고저쩌고 해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다 여러분 집에서 난방을 켤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데 어느 날은 따뜻해. 오늘은 좀 아니지만 엊그저께 엄청 따뜻했죠? 뭐 그런 날은 여러분이 난방을 안 켜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겨울 최저 기온과 난방비는 최고 기온이 낮으면 난방비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식의 두 별량 사이의 관계 이런 거를 나타낼 겁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죠. 제일 뭐 거기 예시로 나오는데 머리 크기와 IQ 여러분 머리가 크다고 뭐 머리가 좋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서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이다. 자, 그러면 산점도가 무엇이냐? 자, 거기 나와 있죠. 두 별량, x에 해당되는 별량, 여기서 x가 뭐 수학이라고 치고 y가 영어라고 칩시다. 그래서 x가 수학이 뭐 10개 중에 3개를 맞추고 영어가 10개 중에 4개를 맞췄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에 3,4라는 점에 찍히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자료를 여러 개, 이런 사람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점의 집합, 점의 이렇게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산점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이 산점도를 이용하면 아까 얘기한 관계를 좀 알기가 쉽더라. 자,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관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거는 사실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저는 기울기랑 되게 비슷하다 하고 느낍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거 배울 때 1차 함수죠? 그거 배울 때 기울기가 뭐였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그쵸?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인 경우에 괜찮아? 그치? 그런 다음에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하고 이런 경우였고, 기울기가 음수면 어떤 경우야?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기울기였죠. 괜찮아요? 그치? 이런 거는 이게 확정돼 있는 경우였는데 상관관계도 기울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의 직선처럼 나타내진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산점도를 그려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해봅시다. 제가 이 안에 이렇게 대충 차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 안에 점들이 엄청 찍혀 있는 거는 정확히 1차함수 형태일 건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긴 한데 대략적으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 이게 1차 함수처럼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는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보고서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상관관계 1번을 봅시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린 이런 모양일 겁니다. 괜찮아요? 어떤 이 산점도를 쫙 그려놓고 여러분이 거기를 지나는 선을 한번 쭉 이어보면은 이게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금방 나온다라는 이야기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따져서 그것이 양이냐 음이냐,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냐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양의 상관관계 거기 1번 나와 있고 2번 음의 상관관계 나와 있으니까 그림 보시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겠지만은 상관없이 그냥 거의 원형으로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어. 방금 되게 뭐 머리 크기와 IQ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이렇게 그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 그쵸?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퍼져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딱히 없다 이거. 얘네 둘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키랑 몸무게 뭐 이런 것처럼 키가 크면 몸무게도 클 가능성이 높지만 머리 크기랑 IQ는 머리 크기가 크다고 하면 IQ가 높고 이런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다.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무엇이 있냐면은 어떤 특정 값에만 왕창 몰려 있어요. 특정 y 값에만 왕창 몰려 있어. 이런 경우는 기울기가 이런 경우는 0인 거죠. 괜찮아요? 그치? 이런 경우도 기울기가 0인 경우 이런 경우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고 또 x 어떤 값에 엄청나게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 이런 경우도 비슷하게 뭐라고 할 수 있냐? 상관관계가 없다. 얘는 기울기가 없죠. 그치? x 증가량이라는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없는 이 기울기가 0이거나 없거나 원형으로 퍼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통틀어서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상관관계에서 이 상관관계가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울기가 양의 상관관계 어떤 경우는 그 상관관계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랑 어떤 경우는 그려보니까 어떤 그 변량끼리 비교해보니까 여기 요런 영역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안에 점들이 막 찍혀있는데 제가 점 찍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본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조금 더 직선에서 여기 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선에서 퍼져 있는 폭이 여기는 요만하죠. 괜찮아요? 그치?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게 상관관계 이런 직선의 모양이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여기 왼쪽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오른쪽이 조금 더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강한 양의 상관관계. 그러면 얘는 뭐 양의 상관관계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약하니까 약한 양의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음의 상관관계나 이런 것도 뭐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치? 요거 거기 음이나 이런 쪽은 뭐 얘를 기울기를 뒤집기만 하면 될 테니까 거기 밑에 122쪽 맨 밑에 136쪽 맨 밑에 설명이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그 직선에서 얼마나 모여 있느냐 혹은 퍼져 있느냐 이걸로 강한 상황의 약한 양의 상황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개념원리 1번 그 137페이지에 개념원리 1번 한번 봅시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뭐랑 뭐입니까? 기역과 니은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딱 봐도 기울기가 양수자 미안합니다. 잘못 봤네. 니은이랑 미음이죠? 미안. 쏘리.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기역이랑 리을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관관계가 없는 건 원형 디귿이랑 한 y축에 몰려 있는 거 디귿 비읍 이런 게 없겠다. 괜찮나요? 자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학생 컴퓨터 사용 시간이 0.5시간 학습 시간이 3시간인 경우는 몇 콤마 몇에 찍어야 되겠습니까? 0.5,3에 찍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이래서 점을 쫙 찍으면은 얘네는 점을 찍으면 산점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산점도를 그리면은 대략적으로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상식 퀴즈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거 겨울철 기온과 난방비. 겨울철 기온이 높으면 난방비를 상대적으로 덜 쓰겠죠. 그치? 그리고 겨울철 기온이 낮으면 난방비를 더 쓸 테니까 얘들은 서로 움직이는 게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
자, 2번. 도시의 인구수와 교통량.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돌아다녀야 될 테니까 교통량도 늘어나겠죠. 양의 상관관계. 머리둘레와 IQ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관관계가 없다. 상식 퀴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식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막 다른 식으로 막 생각하다가 틀리면은 어떻게 책임을 못 집니다. 자,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면은 금방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우리가 앞에 이제 그 표준편차 같은 거 계산해서 복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죠. 다음 중 핵심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고르시면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죠. 그런 거니까 1번, 2번이 답이 될 거예요. 3, 4, 5번은 상관관계가 없는 대표적인 조건일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자, 확인 1, 2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금방 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사람의 좀 판단력 같은 직관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확인 1번. 산점도 중 가장 강한 음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나타내는 게 몇 번과 몇 번입니까? 4번과 5번이겠죠? 개 중에서 더 강한 음의 상관관계는 4번이겠다. 괜찮나요? 자, 다음에 확인 2번. 산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별량의 순서상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평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산점도라고 한다. 1번 맞는 말이죠. 그치? 자, 다음에 니은 산점도에서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을 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인데 니은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 니은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직선에 이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요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렇게 직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게 한 점에 한 직선이라고 하는데 요런 직선도 있을 수 있잖아. 괜찮아? 또 어떤 직선도 있을 수 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X축에 수직한 요런 쪽에 모여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한 직선 주변에 모여있기는 하지만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죠. 괜찮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이 틀린 이유는 요런 경우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 그래서 말은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틀린 답변 보기다. 괜찮나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다음에 디귿 상관점들이 흩어져 있거나 좌표축에 평행을 분포되어 있을 때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지금 이렇게 평행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퍼져 있거나 아무 그 없이 퍼져 있는 게 원형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치? 그런 경우에는 상관관계 없다. 디귿도 참이 되고요. 예. 점들이 퍼져 있다고 한 게 양이나 음의 상관관계에서 퍼져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흩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흩어져 있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원형처럼 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뭐 규칙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경우를 흩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요. 흩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흩어져 있다라는 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상 같은 표현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디귿은 참이다. 자, 다음에 리을 산점도에서 점들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있을 때 오른쪽 아래는 어디입니까? 우리 그래프에서도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거는 이런 경우였죠? 그치? 이런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다. 그쵸?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다음에 2번 두 별량 2번 그림 보면 이건 무슨 상관관계니까 음의 상관관계예요. 괜찮아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는 뭐가 있을까? 1번 몸무게와 키. 얘는 양의 상관관계겠죠? 그치?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키. 상관이 있나? 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산의 높이와 기온. 여러분 산 높은 데 올라가본 적 있나요? 혹시 뭐 한라산이나 뭐 이런데 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져요. 그래서 그거 3번이 음의 상관관계일 것이고 4번 수학 성적과 통학 시간. 상관이 있나요? 없죠. 5번 여름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름에 더우면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더 많이 먹겠죠? 그치?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일 것이다. 자, 그러면 확인 3번 봅시다. 이산화질소. 요즘에 그 미세먼지 뭐 그런 거랑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기중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이산화질소의 대기중 농도가 높아진대요. 자, 그래서 교통량이 X, 이산화질소 농도가 Y라고 할 때 X랑 Y. 그럼 당연히 무슨 상관관계 있어요? 양의 상관관계겠죠?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5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통화시간과 휴대전화 요금. 당연히 통화시간 오래 하면 휴대전화는 올라가겠죠. 물론 요즘에 다 정액제라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자, 다음에 예금액과 이자. 많이 저축할수록 이자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치? 여러분 뭐 농담이지만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 한 몇십억은 있어야 돼. 이자로만 먹고 살 수 있으려면은. 물론 뭐 그렇게 있는 분은 아마 여기에는 없을 것 같지 않는데. 자, 다음에 3번 통학 거리와 통학 시간. 당연히 뭐 걸어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나면 그 통학 거리가 멀수록 통학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얘도 양의 상관관계. 시력과 학력. 뭐 눈 좋으면 공부 잘합니까? 그런 보장은 없죠. 4번이 아예 상관관계가 없을 거고. 도시의 인구수와 학교수. 인구수가 많으면 애들도 많을 테니까 학교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되게 직관적이에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3번부터는 약간 좀 생각해야 될 게 늘어나요. 자, 3번을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용돈이 x1이고 그 다음에 지출이 y에 있어요. 얘네는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있겠죠. 괜찮나요? 그치? 자, 그래서 A 그 다음에 여기 B C D, E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자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많다. 자 용돈이 X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X에 비해서 X에 비해서 Y가 더 큰 Y가 더 큰 Y가 더 많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양의 상관관계니까 자, 우리는 어떤 직선을 그려볼 수 있냐면은 x랑 y가 정확히 똑같은 받은 만큼 쓰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용돈이랑 지출이 같다는 거는 y는 x 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그럼 y는 x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A나 D나 C 이런 친구들은 받은 만큼 뭐 쓰는 그런 거에 가까울 거예요. 괜찮아요? 뭐 1,000원, 2,000원 조금씩 뭐 뿔마야 있겠지만 괜찮나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여기 B의 점에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있는 점은 뭐 비유하자면 10,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예시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용돈을 10만 원을 받는데 3만 원밖에 안 썼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 B의 경우에는 X랑 Y랑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큽니까? X가 더 크고 Y가 더 작은 경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직선의 아래쪽에 B 쪽에 있는 여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X가 더 크고 아이고 반대로 썼잖아. 왜 말을 하면서 식을 반대로 쓰냐? 자, X가 더 크고 Y가 더 작다 이런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는 하는데 Y는 X 여기에 순서에 맞추기 위해서 Y가 더 작고 X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E 같은 경우는 3만 원 받는데 실제로 1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 X가 3, Y가 10 이런 경우니까 뭐가 더 큰 거예요? Y가 더 큰 이런 경우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이 직선 위쪽에 왼쪽 위에 있는 건 y가 더 큰 거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x가 더 큰 경우다. 그래서 그 옆에 여러분 키포인트 보이시죠? 그치? 키포인트 그거를 이제 익숙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보고서 어떤 구역이 x가 더 큰지 y가 더 큰지 이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x에 비해서 y가 더 많아야 되니까 얘는 어떤 걸 찾는 거야? y가 더 커야 되겠죠. 그치? y가 더 큰 이런 구역은 어느 구역이다? 2의 구역이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럼 반대로 얘는 용돈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어야 돼. x에 비해서 y가 더 적어야 돼. 그러면 얘는 x가 더 크고 y가 더 작아야 되니까 이런 구역은 b의 구역이다. 괜찮나요? 키포인트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확인 5번입니다. 자, 여기에 확인 5번 보면 1차 성적이 x축이고 2차 성적이 y축이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확인 5번은 어떤 조건을 구해야 돼? 1차 성적보다 2차 성적이 떨어졌어요. x 1차랑
y 2차랑 비교했을 때 2차가 더 떨어지니까 1차가 더 큰 경우죠. 괜찮아요? 이 경우는 어디 경우입니까? x가 더 큰 경우니까 여기 왼쪽 아래 구역, 오른쪽 아래 구역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1차와 2차 이렇게 y는 x 똑같은 선을 그어놓고 여기 구역에 있는 학생들을 채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직선 위에 이런 점이 찍혀있는 얘네들은 세야 될까요? 안 세야 될까요? 세면 안 되겠죠. 얘는 1차와 2차가 똑같은 경우일 테니까 몇 명일까 한번 세봅시다. 숫자 세기죠? 몇 명이냐? 8명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제 자,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x축이 4번 핵심 4번입니다. x축이 책에 읽은 책의 수, 그리고 y축이 국어 성적이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를 원하느냐? 1번 책을 6권 이상 읽고 이렇게 읽고 다음에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책을 읽은 게 2, 4, 6, 8, 10 이렇게 있는데 자, 6권 이상 읽어야 돼서 6권도 포함이죠. 괜찮아요? 6권 포함이니까 6권을 읽거나 8권을 읽거나 10권을 읽거나 12권을 읽거나 이런 경우일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있는 애들을 택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6권 이상이니까 6권보다 더 크면 되겠죠. 그래서 6권보다 더 큰 이런 여기 영역에 있는 친구들을 골라주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국어도 70점 이상인데 요거에 그리고잖아요. 일종의.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국어도 여기 점수에서 70점이 있고 60점이 있고 80점, 90점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서 70점 이상 이렇게 있는 애들을 골라줘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영역은 어디 있는 애들이야? 여기 있는 애들을 골라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뭐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치?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은 몇 명일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선에 있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애들도 세줘야 돼? 안 세줘야 돼? 이 경우에 이상이니까 세줘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치? 그런 거 조금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몇 명 있냐 여기서 5명이 있겠다가 아니라 5명이 아니잖아 6개 이상이니까 7명이네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밑에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책을 8권 이상 읽은 학생들의 국어 성적의 평균 그러면은 8권 이상 읽은 학생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치? 거기서 보면 8권 읽은 학생 중에 점수가 몇 점인 애가 있어? 70점인 애가 있고 8권 읽었는데 80점인 친구가 있고 8권 읽었는데 90점인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10권 읽고 80점인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12권 읽고 90점인 친구가 있다. 자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자, 요 5명의 평균을 구해라. 5명의 국어 성적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70, 80, 90, 80, 70이니까 답은 80이 되겠네요. 80이 아니지? 잠깐만. 그냥 할 수가 없지. 80이 아니네? 몇 점이냐 이거? 160, 230, 320, 410, 82점이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82점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확인 6번 제가 따로 실타 안 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너무 쉽죠? 140점. 다 했나? 자, 그러면 확인 6번 15명 중에서 두 과목 성적 모두 60점 이상인 친구들이니까 이상이니까 그 선에 있는 경우도 포함이겠죠? 몇 명이냐면은 6명일 겁니다. 그러면 15명 중에 6명이니까
15명 중에 6명이라서 100 곱해주면 몇 퍼라고 할 수 있어요? 3으로 나눠주면 5분의 2라서 4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여러분 이제 뭐 너무 쉬워요. 여기는 이제 어려운 문제랄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단은 마무리. 여기에 끼케야 5문제밖에 없습니다. 소단원 핵심 문제랑 요거까지. 자, 지금 빨리 해봅시다. 7시 다 끝내기 전에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괜찮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제가 답 한번 불러보겠습니다.